자, 대구로 가보죠. 아까 이야기했었는데요. 주영 의원 항고심 결과 본다는데 가처분 항고심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또다시 기각되면 어쨌든 탈당 무소속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변화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항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판사가 자기 결정을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의 변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뭐 제가 아까 해석을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법적 판단에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그 외의 카드를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도 반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무소속이라고 작정을 했다면 가처분을 걸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하던 말인데 그 가처분 결과 나오기 전부터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경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가처분이 기각되면은 탈당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컷오프 결정이 정당했다라고 인정을 한 꼴인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가처분 기각된 상황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소속 출마 의지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히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벼랑 끝 전술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같은 화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다투겠다. 지도부가 책임져라. 동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호영 의원의 대열 이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과 상황이 많이 달라요.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6선을 심지어 대부분 단수로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6선 하면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있고 임기 2년 넘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 일단 잃을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뭐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얘기할 수 있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대구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6선이나 대부분 단수로 당선되신 주호영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낯설고 위화감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없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기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도부를 공격하는 행위는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소속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화나니까 장동욱 대표 분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분풀이 딱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구 중진들한테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에 사실 쉬운 말로 혜택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6번이나 공천 받으신 만큼 당에 기여를 했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도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를 하면서 처음 만드셨더라고요. 처음 만드셨고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도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방송 인터뷰 나가서 그 논평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방송 지금 역대 가장 많이 나가시는 것 같고 페이스북도 지금 역대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건 비꼬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노력을 좀 평소에 민주당을 향해서 했다면 사실 지금의 이런 메시지도 훨씬 저희한테 소구력이 있었을 것 같고요. 대구시장이 아니라 지금 뭐 6선씩이나 하셨으니까 대통령 꿈까지 꿔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6선 하실 동안에 사실 뭘 하시다가 좀 이제 와서 이렇게 대구시장 가겠다라고 열성적으로 지도부를 헐뜯는지 이 포인트에서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결과적으로 명분과 대중 설득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명분이 별로 없고 설득력이 없다. 이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경선 제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너무 지쳐. 너무 오랫동안 대구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지방선거의 전선이 대구에 쳐지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는 서울을 지키고 경기도를 탈환하러 가야죠. 네. 그 이야기가 뉴스에 화제가 막 돼야 되는데 대구가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자꾸 김부관만 띄워주는 것 같고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6개인 그 추경호든 윤재옥이든 네. 유영아든 누구든 빨리 결정하고 빨리 국민의 후보 이 사람입니다. 땅땅땅. 빨리 해야 됩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재보궐의 불확실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 측과도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아니 우리가 나지도 않은 지금 지역을 전제로 재보궐 딜을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덕 대표께서도 언급할 수 있는 총량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제한적인 상황인 사실 거예요. 그 매일신문 인터뷰에서는 예. 거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을 모든 얘기한 최대한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사실 최대한의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지금 뭘 가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뭐 경선이 끝나야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날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경선이 그러니까 빨리 끝나줘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선거 사무상으로도 이 재보궐 지역구가 4월 말에 확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5월이 넘어가면 재보궐 지역 자체가
내년 재보궐선거로 맞아요. 2월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경선을 끝내줘야. 이거 이준석 위원장 측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경선 일정 이렇게 늘어지면은 재보궐 일정 나더라도 후보가 사퇴 늦게 하면, 그러니까 후보 등록 늦게 하면은 재보궐 안 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지금 사실 교섭을 어렵게 만드는 또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원활한 정치적인 소통을 위해서라도 좀 빠르게 결론 내주셔야 된다. 이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의 김상욱이가 그 꼼수로 네. 자기 남구갑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리 안 만들려고 아이고야. 사퇴를 늦게 하려고 하다가 네. 욕을 하도 먹으니까 사퇴할 것처럼 겨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지가지 하네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장 하겠다고 도지사 하겠다고 나오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새로 뽑게 해줘야 그 지역에는 공백이 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니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보궐 안 만들려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졌던 담당했던 그 지역을 1년 동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백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할 짓입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인 것이고요. 물론 우리 당에서 이런 개인적인 이유 의도를 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다만 경선 일정이 늘어지면은 미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선 일정도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뭐 판단을 할 뭐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경선을 하되 일정 자체를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참 민주당도 대단한 것 같아요. 김상욱 같은 사람을 귀순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울산시장 후보로까지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죽으라고 득점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럼 우린 역으로 울산 그 김상욱의 지역구도 같이 탈환을 해야겠죠. 역으로. 그럼요. 네, 울산시장은 물론 김상욱도 백수 만들고 그 지역구도 우리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사람 가져와야 됩니다. 국회의원 만들어서 잘 예. 싸우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진숙 전 위원장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정말 이진숙 전 위원장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당과의 어떤 원활한 대화나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당도 노력해야 되고요. 그럼요. 박민영 대변인 누구보다 또 이진숙 전 위원장과 가깝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건 일단 제가 좀 지도부를 향해서 드리는 쓴소리이기도 해요. 이건 좀 다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가 자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컷오프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 자꾸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컷오프 같은 행위들을 정당화하려고 들면 저는 그게 큰 상처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원내에서 활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딱 가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일부 기사에 나오고 있는 지도부 관계자들의 멘트가 좀 약간 자극적이야? 계속 무슨 행정 능력이 없다. 음. 아니면 이제 이재명이랑 너무 다퉈서 뭐 예산을 못 따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 무능력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말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아니 그리고 무슨 윤호개인 프레임 씌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모자라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1등 후보였잖아요. 그럼 우리 당이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섬세하게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당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배제의 언어를 쓰면서 이너서클에 안 넣어주고자 하는 제스처를 취할 때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장선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읽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진숙 위원장 측과 소통을 해보면요, 그 부분을 가장 속상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 왜 자꾸 행정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냐.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요, 아니 민주당 패널이 그 얘기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산 잘 따올 사람 뽑는 게 목적이면은 막말로 이진숙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부겸 뽑아야죠. 그 논리가 앞뒤가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진숙 의원 측도 좀 쿨다운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도부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원내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매우 지배적이에요. 다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뿐이야. 그러니까 개런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사실 어려워하시고 지금 불안하시는 걸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개런티를, 그러니까 미약하나마 저 같은 사람들이라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좀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한편 들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암시가 생기는 것 자체가 당의 분열이고 당의 여러 선거를 파국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조직과 당의 룰 안에서 움직여야 우리가 교섭도 되는 것이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음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고 지도부도 좀 확실하게 좀 개런티를 줬으면 좋겠고,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당의 정치인분들도 꼭 지금이어야 한다. 꼭 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관념에서 좀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이 각자 도생하는 정당이고 자기 자리만 찾아가려고 자기들끼리 아귀다툼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동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됐던지 간에 그 사람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지 꼭 내가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식의 좀 넓은 마음을 함께 좀 가져주셨으면 한다. 이건 제가 좀 양쪽에 같이 쓴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혜롭게 힘을 하나로 모아서 네. 대구에서부터 보수 결집을 일으켜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또 내가 무심코 언론에다가 인터뷰하는 게 상대방을 자극하고 감정고를 깊어지게 할 수 있으니 네.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해줬는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참 성숙하고 어른스럽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민영을 뭐 저도 길들여 지지하는 야생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 똑같은 말도 이쁘게 잘하는 재주가 있어요. 아유 갑자기 비행기를 태우시나요? 저는 똑같은 말도 성격이 더러워서 울컥울컥 해가지고 막 시청자랑도 싸우고 막 세게 말하는데 나랑 똑같은 말도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굉장히 이쁘게 듣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게 이야기하는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뭔들 말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박민영을 나가라고. 과격하다 하고 뭐라 하고 말이야. 하나도 안 과격해. 장해찬과 비교해보면 훨씬 점잖고 훨씬 이쁘게 말하는구만. 저도 이제 피하 구분이 확실해서 특정인들에게 좀 과격하긴 한데 근데 제가 그분들께 과격했지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비하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민영 대변인을 응원해주는 의미에서 좋아요 꼭꼭꼭 누르면서 봐주시고요.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시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장동혁 대표도 아주 중요한 일정 지금 알려졌어요. 아유 미국행. 네, 미국을 전격 방문한다는데 공화당 주요 인사들의 초청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왜 미국 가냐고 또 시비를 걸지만 네. 지금 미국 가서 우리 한미동맹의 튼튼함을 과시하고 다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요 일정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혹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사실 이 일정이 진작부터 좀 어레인지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네. 국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사무처 얘기를 정말 안 하고 싶은데요. 또 이제 이미 이게 계속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실무상의 어떤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한번 일정이 어그러진 적이 있어서 아이고야. 지금 다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작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런 반미 행동들 때문에 많은 지금 어떤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당연히 야당이라도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미국 공화당과의 어떤 노선으로 보나 전통적인 관계로 보나 당연히 가까이 지내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미국 현지의 조약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어떤 입장들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폭스뉴스와 같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동정에 대해서 가장 적확하게 보도를 하는 매체들도 인용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 언론사들이 미국 상황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의 또 김효은 대변인 같은 정말 이게 그 해외 상황들에 정통하신 분들이 외신 대변인도 만들어야 되고 외신 기자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이 건의를 몇 달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좀 아쉬운 얘기 잠깐 했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외신 대변인 신설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지혜 대변인 포함해서 뭐 주현철 대변인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외신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활동을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신 대변인 활동을 활성화해서 우리 언론들이 전해주지 않는 기성 언론들이 지금 좌시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상황과 의견과 그리고 동정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외신 기자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한 축인 것이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당연히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이 정권의 이 외교상의 여러 결함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 국내 내정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 뭐 전쟁 추경이라고 본인들이 이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상황에 이토록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 취약한 이재명 정권의 이
국내 정치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리딩을 하고 어떤 미국 관계자들과 관계를 이어가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은 뭐 한 라인을 만드니 뭐니 쇼만 하면서 뭐 비서실장 한 라인이니 무슨 뭐 부통령이랑 한 라인을 만드니 말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은 직접적으로 공화당 관계자들 소통하고 훨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당 내에서건 당 외에서건 야당 대표가 지금 미국을 왜 가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아마추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작부터 했어야 될 이런 일정들과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지금 장덕 대표가 과감하게 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저희가 칭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환율이 결국 고물가와 고유가의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이 환율 안정시킨다고 얼마를 때려 부었는지 감도 안 잡히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 1,490원도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1,350원, 1,400원 되니까 나라 망한다고 난리쳤던 그러니까요. 것들이 네. 우리가 1,530원이라는 걸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정부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 이런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방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 운동인 거예요. 그 미국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에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근데 그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정책, 그 외교 정책들 때문에 우리 국가 국민들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치르면서 굳이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 2번이나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외교부 장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파병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통화스와프 요청에 대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안 해서 못 한 거다.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뭐 한 라인 만든다더니 아무것도 지금 결과 나오는 건 없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불화가 이어지면서 국가적인 지금 피해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나서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관세 협상도 어떻게 되는 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스와프도 알 수가 없고요. 지금 환율, 뭐 물가, 뭐 유가 공급 대책 지금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된 것들이 없어요. 그냥 빨리 미국과 이란이 종전되기를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이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우리가 대안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게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거 캠페인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방미는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모인 그 싱크탱크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서 공화당의 주요 상하원 의원들도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이게 제도권 정치, 제1야당 국민의힘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나 미국에서 뭐 있다, 뭐 한다 하는 분들 이 정도의 초청을 못 받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미호나 고우나 국민의힘을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우리 집을 지키고 잘 키우고 가꿔야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요. 미국과의 협력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거나 국제공화연구소에서 이 공화당 직접 관계자들이 초청을 한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뭐 하다못해 우리가 뭐 연설을 하든 뭐 관계자들과의 뭐 어떤 성명을 내든 더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내외 정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제도권 정치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장덕 대표께서 뭐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만들어 오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대체 미국이랑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늘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히냐라고 걱정하시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장덕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미국 일정이다라는 말씀 드려야겠고요. 또 그 사이에 우리 멸콩TV 가족이신 끌로에님 그리고 예삐 거북이님 슈퍼챗으로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하하님도 방금 혹시 그 연예인 하씨는 아니겠죠, 당연히. 네, 제가 그냥 실없는 농담 한번 했습니다. 하하님도 방금 슈퍼챗으로 네. 장동혁 연임이 답이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큰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꼭꼭 부탁드리는 건 슈퍼챗만큼이나 저희 매달 정기 후원 한 달에 10,0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멸콩 천사 후원회원 가입도 제가 이렇게 손모아 부탁드립니다. 멸콩TV가 계속해서 365일 방송을 하려면 이 멸콩천사 회원분들이 1,000명, 2,000명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1,004분을 채우고 싶은데 아직 저희 300분에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좀 가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 어디가 유튜브도 연일 화제인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트집을 잡는다는 건 잘 되고 있다. 뭔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잘 될 것 같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슬리고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툭툭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본질은 이거죠. 장덕 대표 체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또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협동 프로젝트로 지금 이런 결과물을 만든 건데 이 채널을 또 분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음엔 뭐 나오지? 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도혁 대표 중심으로 발표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연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정책 국면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편, 2편 호응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1편이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 주거 문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2편이 주유소 알바 했지 않습니까? 이제 3편은 또 육아 관련된 컨텐츠를 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또 피부에 와닿을 만한 정책들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덕 대표가 뭔가 지금 만들어내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또 강력한 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1편은 사무처 중심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2편은 이제 외부 업체들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그 편집 퀄리티를 보신 분들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공감하실 거예요. 거의 지금 현역 예능 수준의 그러니까 뭐 워크맨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수준의 퀄리티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대표의 어떤 매력도가 한껏 또 이렇게 발산될 수 있는 저는 그런 플랫폼을 잘 발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 한동훈계가 또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한 전 대변인이 이거 불법 아니냐. 왜 대표의 어떤 개인 채널을 만드냐. 당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앉아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정말. 택도 아닌 여의도연구원 조사로 한동훈 이미지는 그러니까요. 뭐 스마트하지만 차가운 그 아저씨 뭐 이런 대도 아닌 보고서나 만들었으면서 아니 후보로 나가지도 않는 당대표 이미지 조사하는 게 직권남용 배임이면 배임 불법이면 불법이었지 이거는 장덕 대표 개인을 띄우는 게 아니라 당 예산으로 한동훈 이미지가 스마트하지만 차가운 도시남자 그 아저씨 이걸 해놓고 너네가 지금 우리가 한동훈 이미지를 왜 알아야 돼 총선에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또 망신스러우니까 또 발표도 안 했어요, 또. 근데 어쨌거나 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얼굴이 나올 뿐인 것이지, 정책 얘기하고 일정 얘기하는 건데, 뭔 당비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장덕 대표가 한동훈 씨는 팡팡 쓰기만 했지만, 40만 명 당원 늘어났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오는 거예요? 1,000원씩 최저 당비 1,000원씩으로만 계산해도 1년에 50억을 벌어온 거예요. 50억. 경제 대통령에 완전. 근데 그렇게 해서 당에 곡간 채워놨더니만 무슨 당에 정책 홍보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정말 그런 짜치는 이야기 할 시간에 그러니까 한동훈 씨 조금 지금 제가 봤을 때 출마 선언 하잖아요. 네. 그럼 이미 토크 콘서트님 돈 받고 정치행했던 거 사전선거 운동했던 거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네. 본인들 걱정이라 좀 하세요. 네. 내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네요. 내일 9시 40분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요. 네.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100만 책임당원 돌파 기념식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거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경사예요, 진짜. 이건 경사예요.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보수정당 책임당원이 100만이 넘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 지금 중진급들 지금은 당원들에 대해서 폄훼를 하셨지만 과거에는 100만 당원이면 당신이 곧 민심이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그 이야기를 바로 주호영 의원이 했죠. 이 민심이에요.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들 때 우리 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왜 자꾸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까? 원내 의원들이 선생님처럼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당원들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 당은 여지없이 지지율 폭락했어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지도부가 당원들이 바라는 역할을 해줬을 때 우리 당 지지율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막장으로 가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튜브 사실 좀 구독자들이나 시청자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민주당 관계자들은 놀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가능하냐. 반토막이 났다.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떤 국면이 펼쳐져도 당원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40% 콘크리트가 안 깨집니다. 근데 우리 당은 자꾸 당원들과 기싸움을 하니까 당원들이 지쳐서 우리 지지자들이 지쳐서 이제 정치 관심을 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코어층 40% 지키면서 확장을 한다고요. 그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우리 당은 전당대회 나오면 당원표 10,000표도 못 받을 사람들이 자꾸 당원들과 기싸움하면서 당원들과
절연해라 무슨 뭐 나가라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지지율 폭락하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지 말고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뭐고 정당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셨으면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하니까 시간이 그냥 술술술 잘 가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자주 봤던 우리 캐롤라인 님이 또 그 멸콩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셨는데 저희 멸콩 천사는 유튜브 멤버십이랑 별개로 저 댓글에 달리는 링크 또는 010-9939-1144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별도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멸콩TV에 함께 하겠다, 멸콩천사 가족이 되겠다 하는 분들은 유튜브 멸치콩나물 멤버십 말고 별도로 저 멸콩천사 지금 자막에 나오는 번호로 가입 방법, 네, 문의해 주시고 링크도 클릭해 주시면 가입이 됩니다. 네. 한 달에 10,000원이면 멸콩TV와 함께 정말 이 박민영처럼 재기 넘치는 출연자들에게 저희가 출연료 많이 드리려고 이거 후원회원 모집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종편보다 많이 드리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멸콩천사, 네. 후원회원도 가입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스패너로 활동해주신 최명희 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제가 다른 방송이 없어서 또 간만에 편안하게 사복 입고 나왔는데, 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얼굴만 좋아하셨다고. 네. 네. 근데 요새 제가 약간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네. 다크서클이 진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하니까 제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저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